당장 차에 타. 싫어요. 제발 놓으세요. 그녀의 오후 5시 시골집 마당 위로 먼지가 일며 그녀의 차라 멈췄고 미라는 기다렸다는 듯 제 손목을 확 잡아 끌었어요. 조용히 따라와. 또 혼나봐야 제정신이 들겠니? 저를 그렇게 내쫓았던 사람이 왜 다시 저를 찾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마루 끝에서 천천히 일어나던 영심 할머니의 목소리가 공기 전체를 흔들었답니다. 그 아이 그렇게 쉽게 데려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순간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고 저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나는 걸 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주인공을 응원해주세요. 또 어디에서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행운 가득 배달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제가 시골에 내려온 건 지난 여름이었어요. 서울에서 지내던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부터 새엄마의 것처럼 변해버렸고 저는 그곳에 더는 제 공간도 제 마음도 둘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엄마는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상냥했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저를 거추장스러운 짐처럼 다루며 하녀처럼 대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작스레 저보고 시골로 내려가 있으라며 작은 짐 하나만 들려보냈답니다. 새엄마에게 설명이란 없었어요. 언제나 일방적인 명령뿐이었죠. 그렇게 내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내려온 시골의 첫날은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어요. 언덕을 따라 난 흙길을 걸을 때면 왜 나만 이런 자리에 놓인 건지 억울해 가슴이 저렸고 버려진 건 아닐까 싶은 순간마다 돌아가신 아빠가 너무 그리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영심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낡았지만 정갈한 마루와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그림자를 보며 묘하게 마음이 놓이더군요. 할머니는 처음부터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밀며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지요. 그 눈빛에서 이상한 안정감이 전해졌어요.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지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저는 조금씩 할머니의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아침엔 함께 감자를 손질하고 저녁엔 마루에 앉아 바람을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시골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지만 그 속에서 제 마음속 상처는 조금씩 마를 틈을 얻었답니다. 할머니는 제가 힘든 순간을 억지로 묻지도 위로한다고 떠들지도 않았어요. 그저 옆에 있어주는 방식으로 저를 감싸줬지요. 하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언제든 새엄마가 다시 나타나 제 삶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죠. 새엄마가 시골집에 찾아와 손목을 잡아 끌던 바로 그날, 저는 지난 시간들이 떠올라 가슴이 저릿했어요. 하지만 그 장면을 묵묵히 바라보던 영심 할머니의 눈빛은 마치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대비해왔다는 듯 흔들림이 없었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할머니가 단순히 좋은 어른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새엄마가 시골집에 들이닥친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눈에 보일 만큼 무거워졌어요. 저는 할머니 뒤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손끝까지 떨리는 걸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새엄마는 여전히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훑어보더니 마치 오래 버려둔 물건을 다시 찾으러 온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하나야, 이렇게 오래 있을 줄은 몰랐네. 슬슬 서울로 올라와야지. 그녀의 말투에는 애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오히려 가져가야 할 물건이 생겼다는 사람처럼 조급함만 묻어 있었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 지금은 여기서 지내고 싶어요.
그러자 새엄마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말했죠. 너한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의 부재가 만든 공백이 다시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지요. 저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시선을 떨궜는데 그때 영심 할머니가 말없이 제 옆으로 한 발 다가와 서 계셨답니다. 할머니의 기척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새엄마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내 아버지가 남긴 것 중에서 정리할 게 좀 있어. 그거 너한테도 관련된 거니까 올라와야지. 그 말에 저는 펄쩍 놀랐어요. 아버지의 유품이나 재산 이야기는 새엄마가 그동안 철저히 숨겨왔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꺼내다니 분명 뭔가 급하게 돌아가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자 새엄마는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죠. 아버지 이름으로 남은 게 좀 있어. 근데 그게 내 명의로 넘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와서 정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야.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아버지가 제게 남겨둔 게 있다는 건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새엄마가 왜 갑자기 저를 데려가려 하는지 이유가 너무 선명하게 이해되는 순간이었어요. 영심 할머니는 한동안 조용히 새엄마를 바라보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어요. 아이가 원치 않으면 데려갈 수 없소. 그 말에 새엄마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지요. 법적으로 제가 보호자인데요. 설마 이 시골에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새엄마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제가 막을 수 있는 문제인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할머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세상 일이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큰 오해를 부르게 마련이지. 할머니의 말에 새엄마는 순간 잠시 멈칫했어요. 그녀는 할머니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 당황한 듯 했지요. 하지만 곧 다시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무튼 데리고 갈 겁니다. 하나야, 당장 짐 싸. 저는 두 손을 꽉 움켜쥐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 안 가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했어요. 새엄마는 짜증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너 지금 누구 덕에 살고 있는지 알기나 해? 새엄마의 말은 제 자존심을 콕 찔렀지만 그 순간 할머니가 제 어깨 뒤에서 조용히 손을 얹어주셨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그 온기 덕분인지 저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새엄마는 결국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나 떠나는 순간조차 그녀의 얼굴에는 불길한 집착이 서려 있었지요. 저는 얼어붙은 채로 숨을 몰아쉬었고 할머니는 그런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아라.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을 테지만 내 편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이 시골에서 기대어 설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겼다는 걸 느꼈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큰 갈등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새엄마가 떠난 뒤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정적처럼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마음을 추스르려 했지만 다시 데려가겠다는 새엄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답니다. 특히 아버지 재산이라는 말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어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평소처럼 조용히 저녁상을 차려놓으셨지만
어딘가 깊게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할머니 아까 그 말 그냥 넘길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내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새엄마라는 여인에 대해서 너도 알아야 할 게 많다.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어요. 할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왔던 게 작년 겨울이었다. 순간 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아버지가 시골에 오셨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으셨지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 표정도 어둡고 많이 지쳐 있었어. 그런데 무엇보다 걱정하던 게 너였단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그런 고민을 털어놓을 시간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다시 떠오르며 마음이 저릿해졌어요. 아버지가 저 때문에요? 그래. 새엄마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었지. 할머니의 말에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면 왜 저를 보호하지 못했을까 하는 원망이 스쳤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홀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더 아려왔어요. 할머니는 작은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조심스레 제 앞에 놓으셨어요. 이건 내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것이란다. 때가 되면 꼭 하나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지. 봉투 표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손끝이 떨려 쉽게 뜯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몇 장의 문서와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나야, 혹시 내가 곁에 없어도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란다. 내 삶을 지킬 힘은 너에게 있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하지만 문서 내용을 보는 순간 상황은 훨씬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작은 토지와 보험금 일부가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새엄마가 접근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해두신 상태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본인이 성인이 된 이후 직접 결정할 것, 즉 새엄마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는 구조였다는 거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러면 새엄마는 그걸 몰랐던 걸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젓지 않으셨어요. 알았을 수도 몰랐을 수도 있다. 다만 최근 들어 그 여인에게 급한 사정이 생긴 모양이더구나. 급한 사정이요? 빚이 있더구나. 그 말에 저는 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새엄마가 돈 때문에 저를 찾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궁지에 몰려 있다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덧붙이셨어요. 아마 너를 데려가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낯선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몸을 굳혔어요. 할머니도 조용히 창문 쪽으로 시선을 옮기셨죠. 어둠 속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집 앞으로 멈추더군요. 불길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며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그리고 차 문이 열리더니 새엄마가 아닌 낯선 남자 둘이 내렸어요. 어두운 색 옷에 건조한 표정, 무언가를 찾으러 온 듯한 눈빛.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낮게 속삭이듯 말했지요. 왔구나, 새엄마가 보낸 사람들이겠지. 남자들은 대뜸 소리를 질렀어요. 이 집에 이하나 씨 있죠? 잠깐 나오시죠. 저는 공포에 얼어붙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차분하게 제 앞을 막아서며 문 앞으로 걸어 나가셨어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단단해 보이던지
저는 잠시나마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문을 열며 말했다. 어린애 겁주러 다니는구먼. 무슨 일들이요? 남자들은 기분 나쁘게 웃으며 말했지요. 협조만 해주시면 금방 끝납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저도 그 표정을 보고 깨달았어요. 이제 상황은 단순한 데려가겠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새엄마가 저를 노리는 이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위협까지 모두 눈앞으로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밤 갈등은 더 깊어지고 제 삶은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낯선 남자들이 집 앞에 나타난 뒤로 저는 한순간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긴 듯했고 창밖의 작은 바람 소리에도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답니다. 할머니는 문단속을 단단히 하고도 잠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지요. 저는 마루 끝에서 무릎을 모으고 앉아 있었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마치 제 일상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다음 날 할머니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지만 표정은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어요. 하나야,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말아라. 할머니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안해졌어요. 마치 무엇인가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전 11시쯤 집 앞에 다시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번에는 어제와 달랐어요. 새엄마가 직접 내렸거든요. 그녀의 표정은 더 초조하고 더 날카로웠어요. 언성을 높이며 집으로 다가오더니 현관 앞에서 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하나야, 나와. 이대로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목소리는 조급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문을 열자 새엄마는 짜증 섞인 얼굴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어제 보낸 사람들이 보고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 하나를 나한테 돌려보내기 전엔 끝이 아니니까요. 저는 뒤에서 떨리는 손을 감추려 했지만 숨소리마저 떨리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법적으로든 무엇으로든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소. 그 순간 새엄마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말했어요. 저 아이 명의로 된 땅이랑 보험금, 그거 정리해야 한다고요. 저 아이가 필요하다고요. 그 말은 제 마음을 끝까지 겨누는 칼 같았어요.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처리하는 도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져서 숨이 막혔어요. 새엄마는 제 쪽을 향해 한 걸음 다가오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하나야, 내가 나한테 협조 안 하면 너도 곤란해질 거야. 저는 겁에 질려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그때 할머니가 새엄마 앞에 단단히 서며 길을 막았어요. 너무했다. 아이를 협박까지 하다니. 새엄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빠져 계세요. 이건 가족 문제니까. 그러나 그 말에 할머니는 처음으로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가족? 너한테 아이는 가족이 아니었지. 필요할 때만 생각나는 존재였지 않나? 순간 새엄마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탄로난 비밀을 감추려는 듯 애써 침착한 척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카드처럼 말했어요. 하나가 자꾸 이런 식이면 법적으로라도 내 쪽이 유리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아이가 잘못된 환경에 있다는 증거만 만들면 되니까.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잘못된 환경이라니. 이곳처럼 따뜻한 집이 어디 있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울컥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떨리는 어깨를 감싸며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제가 본 적 없는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한번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새엄마 쪽으로 돌아섰어요. 왜 이렇게까지 아이를 몰아세우는지 이제는 대충 알겠구나. 새엄마는 흠칫했어요. 뭘 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무슨 빚을 지고 다니는지. 새엄마는 마치 심장을 찔린 듯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는 그 순간 할머니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단순한 동네 소문이 아니라 훨씬 깊은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새엄마는 또다시 남자들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아예 제 이름이 쓰인 서류를 들고 와 제 앞으로 흔들며 말했지요. 이거 도장만 찍으면 돼. 간단하잖아. 내가 도장만 찍으면 이 소동은 바로 끝나. 저는 너무 무서워 몸이 굳었고 할머니는 새엄마의 앞을 막아서서 크게 소리치셨어요.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나 남자들은 할머니까지 밀치려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감정이 무너져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두려움, 분노,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장면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저는 벽 쪽에 몰려갔어요. 새엄마는 다시 다가와 차갑게 말했어요. 도장 찍어. 너한텐 선택권 없어. 그 말은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란다. 하지만 그 문장을 되새겨도 지금 상황에서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할머니가 크게 외쳤어요. 그만두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어딘가 더 큰, 깊은 힘을 가진 사람의 선언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저는 할머니가 가진 힘의 정체를 알지 못했어요. 제가 느낀 건 단 하나였어요. 이대로라면 정말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다는 절박함 뿐이었지요. 새엄마와 그 남자들이 난잡하게 서류를 흔들며 저를 몰아세우던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집안 가득 울렸어요. 그만두라고 했다. 그 목소리는 평소의 따뜻함과는 전혀 다른 깊고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새엄마 역시 순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제 앞에 서며 새엄마가 들고 있던 서류를 한번 훑어보셨어요. 이런 문서를 아이에게 들이밀다니 참 무모한 짓을 하는구나. 그러자 새엄마는 할머니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할머니가 뭔데 끼어들어요. 이건 우리 가족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때 할머니의 표정이 처음 보는 방식으로 차갑게 굳어졌어요. 내가 말하는 가족의 의미가 참 가볍구나. 하나는 이 집에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다. 그 말에 새엄마는 비웃었어요. 보호? 누구한테요? 할머니 같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할머니는 새엄마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어요. 힘이 있느냐고? 그 목소리는 낮고 떨림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쌓여온 무게를 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뒤편에 서 있던 남자들 중 하나가 새엄마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저 사람 혹시 서영심 아닙니까? 남자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새엄마가 눈을 크게 뜨며 다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서영심? 그 이름이 왜 여기서 나와요? 저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그래, 나다. 내가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가벼운 이름은 아닐 텐데. 새엄마는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을 떨었어요. 뒤에 있던 남자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할머니가 대체 누구시길래? 남자들 중 한 명이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혹시 몇 년 전 그 재단의 이사장이었던 그 서영심 맞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자리에서 내려온 지 오래지만 그 이름을 기억하는구먼. 저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가 재단 이사장이었다고? 그 조용하고 작은 시골집에서 지내며 감자를 깎던 할머니가? 하지만 남자들과 새엄마의 반응을 보니 그 사실이 단순한 직책 이상의 의미를 가진 듯 했어요. 새엄마는 입술을 깨물며 한 발 물러섰어요. 말도 안 돼, 여기서 왜 이런 사람이? 할머니는 그제야 제 쪽을 향해 조용히 돌아보셨어요. 하나야, 내 아버지가 왜 나를 찾았는지 이제 말해줘야 할 것 같구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 알고 싶어요.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한때 우리 재단에서 도움을 받았단다. 젊은 시절 큰 사고를 겪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나였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이어서 덧붙이셨어요. 그 후로도 아버지는 나에게 소식을 전했지. 내가 태어난 뒤에는 사진까지 보내주며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 가슴이 먹먹해져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는 사실에 위로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새엄마에게 짓밟힌 세월이 더욱 서러웠어요. 할머니는 다시 새엄마를 향해 돌아섰어요. 내가 하나에게 한 행동, 너 자신도 알고 있을 테지. 새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따로 있다. 할머니의 말에 남자 하나가 불안하게 움찔했어요. 내 뒤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들이랑 연관이 있지 않나? 그 말이 떨어지자 남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리는 단순히 시킨 일만 했다고?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하나를 건드리면 그 순간 너희가 얽혀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드러낼 것이다. 새엄마가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그게 협박이라도 되는 줄 알아요? 할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협박이 아니다. 약속이다. 정적이 흘렀어요.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새엄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상황 우린 못 끼겠는데요. 그만 돌아가시죠. 새엄마는 억울하고 분노한 표정으로 그들을 노려봤지만 그들도 이미 물러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눈치였어요. 결국 새엄마는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나야, 이대로 끝날 줄 알지 마.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며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고 저는 그 자리에서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할머니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잡아주시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내 곁에는 지켜줄 사람이 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할머니의 또 다른 얼굴.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신뢰했던 사람. 그 사실이 제 마음에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려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반전의 시작이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진실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걸. 새엄마가 떠나고 난 뒤 시골집에는 긴장 속에서도 묘한 평온이 깔렸어요. 폭풍이 한번 휘몰아치고 지나간 뒤의 정막 같았죠. 저는 여전히 어지러운 마음을 붙들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차분하게 차를 끓이며 저를 마주 보셨어요. 이제 마음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할머니는 손을 따뜻하게
제 손등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다. 그걸 내가 제대로 이어받을 때가 온 거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남긴 문서들을 다시 펼쳤어요. 한 장 한 장 읽을수록 아버지가 얼마나 세심하게 저를 지키기 위해 준비해 왔는지 가슴 깊이 느껴졌어요. 보험금과 토지는 제 의사 없이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설계돼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서가 하나 있었어요. 신탁 위임 서류. 아버지가 생전에 할머니에게 맡긴 특별한 권한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할머니를 믿고 이런 걸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은 늘 너를 걱정했지. 새엄마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었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했단다. 저는 그제야 아버지가 얼마나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알지도 못하고 지켜주지도 못한 죄책감이 밀려와 가슴이 아렸어요. 할머니는 문서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거다. 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정하는 건 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두렵지만 도망칠 순 없었어요. 며칠 뒤 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시내에 있는 법률사무소로 갔어요. 작고 단정한 사무실 안에서 변호사는 문서들을 꼼꼼히 살피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 구조라면 계모 측에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성인이 된 이후의 재산권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어요. 그러면 새엄마가 저에게 협박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도 문제가 되나요? 변호사는 확실히 말했어요. 증거만 있다면 충분히 불법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등에 눌러앉아 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덧붙였어요. 문제는 그분이 지금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변호사에게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서 우리 쪽에서 먼저 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용기를 조금 얻었지만 마음 한기퉁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하나야, 넌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힘 그리고 내가 가진 힘 그걸 내가 믿어야 한다. 저는 목이 메어 대답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기억해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아이라는 걸.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우리는 조용히 준비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새엄마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연락은 없었지만 동네 여러 곳에서 새엄마가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 묻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하나, 그 여자 아직도 여기 산다고? 요즘 돈 문제 때문에 거칠어졌다던데. 그런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늘 한결같이 말했어요. 두려워한다고 일이 바뀌지는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 뿐.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다시 조용히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야,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장소를 보여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저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장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부탁을 했던 곳이란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건물로 갔어요. 겉보기엔 허름한 창고 같은 곳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리된 서류들, 보관된 상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봉투. 여기가 아버지가 남긴 자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
재단에서 관리해온 비공개 기록 보관소다. 너를 위해 남겨둔 것도 있을 테지. 저는 상자를 조심스레 열었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의 손글씨가 가득한 일지와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 저와 할머니가 함께 찍힌 사진도 있었어요. 놀랍게도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시절의 사진이었어요. 이때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가 아주 어릴 때였지. 내 아버지가 널 데리고 나에게 인사를 왔던 날이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는 저를 할머니에게 맡기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할머니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료들 속에는 또 하나 중요한 문건이 들어 있었어요. 새엄마와 관련된 조사 기록. 아버지가 새엄마에 대해 심각한 불안을 느끼며 조사해둔 자료였어요. 그 안에는 새엄마가 과거에 빚 문제로 여러 사건에 연루된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경악하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런 것까지 알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버지는 너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한 분이었지. 하지만 직접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모든 걸 나에게 맡긴 것이다. 그 순간 저는 결심이 섰어요. 저 이제 도망치지 않을래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다. 그날 밤 우리는 정식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고 새엄마가 다시 접근할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시간이구나. 새엄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보게 될 거야.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 뒤에 아버지의 뜻과 할머니의 힘이 서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모든 준비가 끝난 지금 저는 처음으로 싸울 수 있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새엄마가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어요. 새엄마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우리가 모든 준비를 마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그날 오후 흘길을 따라 먼지가 일며 차 한 대가 다가왔고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지요. 예전 같았으면 두려움이 가슴을 꽉 누르고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마음 한편이 편안했어요. 할머니가 옆에서 제 손을 가만히 감싸주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문이 열리자 새엄마는 예전보다 한층 지친 표정으로 내려섰어요. 과거의 당당함, 공격하던 기세는 다 사라지고 초조함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모습이 낯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살짝 아릿하기도 했어요.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지만 인간이 궁지에 몰리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새엄마는 현관 앞에 서더니 할머니를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이려 했어요. 나 다시 왔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니? 그때 할머니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어요. 새엄마, 이제 그만하자. 너도 지쳤을 것이다. 새엄마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어요. 저는 더는 선택이 없어요. 빚쟁이들이 나를 가만히 안 놔둬요. 하나만 데려가면 도장만 받으면 그럼.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지난날 그토록 날카롭고 차갑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나가며 말했어요. 계모님, 이제는 제게서 얻을 건 없어요. 그 말에 새엄마는 당황한 눈으로 절 쳐다봤어요. 없다니 무슨 소리야. 내 이름으로 된 땅도 있고. 그때 제가 준비해둔 서류를 새엄마에게 보여주었어요.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 제 권리이고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강제적 접근도 불법이에요. 새엄마는 한순간 말을 잃었어요.
저를 향해 손을 뻗으려다 멈추고 주저앉을 듯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기세도 없었어요. 대신 오랫동안 감춰왔던 절망이 묻어 있었죠. 할머니는 그 모습까지도 조용히 바라보더니 말씀하셨어요. 남은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지. 하지만 하나에게 더 이상 손을 대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들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새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할머니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이름이 가진 무게, 그녀가 지나온 자리,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영향력. 새엄마는 그걸 감당할 힘이 없다는 걸. 그래서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궈버렸어요. 미안하다는 말조차 못하겠네요. 하지만 잠깐만이라도 내가 무섭다고 느낀 적이 있었는지 그런 건 묻지 않을게. 그녀는 힘없이 말하며 돌아섰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상대가 변화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조금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새엄마가 떠난 뒤 집안은 다시 잔잔해졌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제 두려움의 여운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듯한 평온함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와 저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어둑해지는 산등성이를 바라봤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고 별빛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그 풍경 속에서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아버지가 왜 할머니를 믿고 저를 맡겼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다. 그리고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이었지. 저도 이제야 그 마음을 더 잘 알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하나야, 앞으로 어디서 어떤 삶을 살든 넌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잊지 말아라. 세상 누구도 내 가치를 흔들 수 없단다. 그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대답처럼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말, 할머니가 이어온 말, 그리고 제가 스스로 깨달아야 했던 말. 넌 혼자가 아니다. 그 문장의 의미를 이제는 진짜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시내에서 작은 자취방을 구하기로 결심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고 싶었고 도시에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만 살기에는 이제 제 마음이 너무 단단해져 있었거든요. 짐을 정리하던 날 할머니는 손수 싼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어요. 언제든 힘들면 돌아와라. 이 집은 늘 내 자리 하나쯤은 비워둘 것이다.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할머니 꼭 다시 올게요. 제가 더 든든해져서 웃으면서 돌아올게요. 그리고 버스에 올라 창밖으로 할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 작은 손이 흔들리는 모습이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줬어요. 그 손은 제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손이었고 아버지의 마음까지 이어준 손이었어요. 도시는 여전히 바쁘고 복잡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삶을 지킬 힘이 제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누군가의 기대와 사랑을 등에 업은 채 한 걸음씩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겪은 모든 상처가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때때로 삶은 나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며 우리는 결국 더 강해지고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시골집을 찾아가요. 할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제가 어디에서 다시 시작했는지 떠올리곤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모두 돌아갈 준비를 마치고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바랐던 모습, 할머니가 지켜낸 모습, 그리고 제가 선택해 걸어가는 모습으로 따뜻하고 단단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